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작은 글씨조차 불편해지는 순간들. 건조함과 통증은 어느새 일상의 집중력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눈의 이상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안경 쓰면은 늘 안경을 올려 닦아야 될 정도로 줄줄 흘렀어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도만 눈물이 주룩주룩하고. 편광도 빛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빛도 그렇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아프다기보다도요, 앞이 잘 안 보였어요. 한쪽은 녹내장, 한쪽은 한반변성. 안구 건조증과 녹내장, 눈의 피로와 반복되는 충혈까지 현대인의 눈은 끊임없는 자극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안과 질환을 눈 자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속 장부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 변화가 눈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치료 역시 몸 전체 흐름을 함께 살피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안과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병명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같은 황반변성이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 있는 세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눈 자체가 아닙니다. 눈은 즉 에너지를 오장부에서 만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통에 있는 오장부에서 영양을 만들어내서 눈에 영양을 공급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오장부를 치료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눈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을 치료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 안과 질환이 거의 90% 이상 좋아지는 질환들도 있고 유지가 되는 질환들도 있고 더 안 나빠지게 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분리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박순자 어머니. 황반변성과 눈물 흘림으로 눈은 늘 흐릿하고 불편했고 여기에 위염과 소화불량, 불면증까지 이어지며 몸은 쉽게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로 계속 흐르던 눈물은 점차 줄어들고 답답했던 속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장과 위가 안 좋아갖고 설사도 하고 배에 가스가 찼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눈이 굉장히 안 좋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안경 쓰면은 늘 안경을 올려 닦아야 될 정도로 줄줄 흘렀어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도만 눈물이 주룩주룩하고 눈물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옛날에도 눈물은 조금씩 났거든요. 겨울 되면 찬바람 불면 눈물이 조금씩 났는데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심하게 막 길을 못 갈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저 이렇게 쳐다보면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심각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소화는 어때요, 어머니? 가스는 많이 안 차는 것 같고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눈물 나는 건 어때요, 어머니? 눈물도 많이 좋아졌어요. 날씨가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찬바람이 불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날씨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졌네요. 예. 그리고 이 검사를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뭐 100% 완전히 맑아질 수는 없어요. 민시 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가운데 여기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좀 맑아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약간 좀 요랬는데 여기가 가장 맑았어요. 여기가 주위가 좀 많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맑았던 게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넓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수치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정확도인데 이게 64%에서 72% 높아졌잖아요. 64에서 70% 높아졌고 그다음에 MD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평균을 낸 건데 마이너스 10.35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78 정도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몸이 건강해지면서 눈이 맑아지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가장 이상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치료 좀 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 안과 질환으로 내원하셨는데 안과 질환 중에서 주 병은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망막에 해당되는 황반이 약해져서 황반 변성을 오셨고 그 다음에 각막에 있는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져서 눈물 흘림증으로 이 두 가지 병을 동시에 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 중심 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단순한 노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행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황반변성이 사실 실명되는 질환, 실명되는 원인 1, 2등을 다룰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황반변성이 어떤 병이냐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병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황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말 그대로 이 황반의 변성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이 황반의 변성이 일어나면 왜 실명까지 갈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 사물을 볼 수 있게 한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시세포라고 하는데 이 시세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반에만 있습니다. 즉 황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시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황반 변성은 뭐냐? 이 황반에 있는 시세포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퇴화되거나 손상을 받게 되어서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죽게 되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하게는 실명되는 병이 황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장부에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대표적인 영양분이 뭐냐면 피예요. 피는 뭘 통해서 가냐면 혈관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장부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황반으로 60%밖에 못 가게 된다면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 눈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황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호하려고 하냐면 자, 세포가 다 죽으면 실명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반은 실명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더 많은 혈액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혈액은 아까 전에 오장부에서 만들어진 혈액은 피를 통해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혈관이 한 개일 때보다 네 개일 때 더 많은 피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반은 스스로 혈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황반으로 더 많은 영양이 가서 황반에 있는 시세포는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이 신생혈관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일단 급하게 새로 만들어낸 혈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팽창하다 보면 혈관에 있는 수분들이 물이나 혈장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황반이 붓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황반이 붓게 되면 원래 황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평평해야 되는데 평평하거나 움푹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화면이 찌그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즉 황반이 만들어낸 신생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옴으로 인해서 황반이 붓게 되게 되면 황반이 이렇게 붓게 되게 되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대표적인 황반변성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박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황반변성으로 내원하셨는데 황반변성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오장부에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오장부 중에서 어디가 안 좋아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오장부 중에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위였어요.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도 있으셨고 소화불량도 너무 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봐서 태음인이셨어요. 태음인 같은 경우 피가 좀 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로도 많이 느끼셨고 소화불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를 좋게 만들고 태음인 치료 자체가 피를 맑게 만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간을 좋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고 피를 맑게 만들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침 치료를 받는 박순자 어머니. 한의학에서는 눈의 건강이 단순히 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침 치료는 눈의 불편함을 줄이는 동시에 답답했던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몸이 편안해질수록 눈도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방해하던 불편함 역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회복의 변화는 일상 속 작은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도 좀 오고 눈물도 많이 좋아지고 가스가 첫째 없어지더라고요. 내장이 안 좋으니까 혓바닥이 백태가 하얗게 끼잖아요. 그게 싹 좋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좀 입 마른 건 있는데 백태 끼는 이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혈액이 있다 이래갖고 보름을 매일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지금까지 거의 안 빠지고 왔습니다. 송기현 아버님에게 하루하루는 좁아지는 시야와의 힘겨운 사투였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고 남아있는 왼쪽 눈마저 녹내장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한 걸음을 옮기는 일조차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어지럼증과 만성 피로는 그의 일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프다기보다도요, 앞이 잘 안 보였어요. 한쪽은 녹내장, 한쪽은 한반변성. 6년 전부터 큰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한반변성은 뭐 감가스럽게 나아지는 않고 녹내장도 그렇고 시야가 부여해요. 예, 안개 끼는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치료한 지가 그래도 1년 됐네요. 1년. 피곤한 건 많이 좋아졌죠. 체력적으로. 네네. 그렇죠.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은 더 체력 좋지 않나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체력이 좋아져야 돼. 예. 그래야 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신 지 1년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맨 처음 검사한 거랑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네. 맨 처음 온 거고 이게 이제 중간이고 이게 최근에 찍은 건데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거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까만 게 어쨌든 안 보이는 거고 네. 이걸 평균을 낸 게 MD라는 거예요. 이거 VFI가 정확도거든요. 어머니. 이게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MD 수치가 맨 처음 왔을 때 작년 3월 달에는 마이너스 12.95였거든요. 어머니. 네. 그 중간에 이제 작년 연말쯤 됐을 때 한 마이너스 11.60으로 한 1.3 정도 좋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4월달에 찍은 거 보면은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8.73이에요, 어머니.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네. 치료 과정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버님. 그러니까요. 예. 더 열심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과 질환으로 오셨는데 주증상은 주증상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과 녹내장이셨습니다.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이 심하시고 가셔서 오른쪽 눈 같은 거의 실명 상태, 90% 이상 보이지 않고 거의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오셨고 왼쪽 눈으로만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왼쪽 눈도 시야 결손이 상당히 진행돼서 오신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중증 환자라 안과 질환으로 따져서 가장 좀 중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이 소양이셨고 특히 이분이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황반과 시신경으로 영양이 공급이 되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을 좋게 하는 침치료라든지 식이요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같은 황반변성이지만 사람마다 오장부가 다르고 오장부가 다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진다가 가장 중요한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녹내장을 단순한 안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 저하와 장부 기능의 불균형으로 바라보는데요. 침과 약침 치료를 통해 눈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신경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눈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눈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막도 있고 그다음에 유리체도 있고 그다음에 황반도 있고 시신경도 있는데 이 오장부에서는 시신경에만 영향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에서는 각막에도 보내주게 되고 시신경에도 보내주게 되고 그다음 황반에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한 군데만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무에 뿌리가 병이 들면 가지가 하나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지 않습니까? 뿌리를 보지 않게 되면 가지를 따로따로 치료해야 돼요. 황반변성 따로 치료하고 녹내장 따로 치료하지만 뿌리를 볼 수 있게 되면 황반도 튼튼해지고 시신경도 동시에 튼튼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원장은 송기현 아버님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해 사상 정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사상 정침은 같은 녹내장이라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혈자리를 선택하는 맞춤 침 치료인데요. 이 치료는 체질에 맞는 자극을 통해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눈과 전신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력이 조금 더 밝아졌고, 몸도 그전에는 피곤했거든요. 근데 침 맞고 이렇게 하니까 몸도 그렇게 안 피곤하고, 시력이 그 안과병원에서 0.4가 나왔거든요. 0.5, 0.4. 근데 지금 그 시력 검사하면은 0.78 나옵니다. 시력이.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죠, 이게. 지금 이 나이 뭐 그냥 집에 있기도 그렇고 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는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뭐 몸이 따라주면 해야 되는데 눈이 이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욱선 씨의 하루는 매 순간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안구 통증과 멈추지 않는 눈떨림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과 불안증은 그녀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소화불량까지 이어지며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신호가 오기는 2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한 7월 달쯤에 이렇게 눈이 막 부시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쳤는데, 11월 달쯤 되니까는 본격적으로 막 통증이 시작되면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빛도 못 보겠고, 막 형광등 빛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빛도 그렇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글라스는 필수고, 항상 차를 타도 여기 이제 이거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몇몇 대학병원에를 가도 엄살이라 하더라고요. 엄살이라 하면서 그냥 지금 뭐 안구 건조증 말고는 특별히 뭐 보이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맨날 오니까. 그렇죠. 매일 보니까요.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치료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그거대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은 좀 컨디션 어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너무 피곤했었거든요. 진짜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게 몸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몸도 많이 가벼워졌죠. 예, 되게 가벼웠어요. 어머니 그 몸 가벼워진 것 자체가 오장육부가 엄청 많이 좋아졌다고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어머니 혀 한번 볼까요? 혀. 피곤한 거 많이 좋아졌고, 원래는 어머니 이 혀에 이 자국이 좀 있었거든요. 이 자국도 지금 많이 줄었고, 그리고 혀 색깔이 약간 백태가 있는 건 있는데, 원래 사람들은 다 백태 있거든요. 앞으로 치료 받으면서도 한 번씩 피곤한 게 있을 테니까 생기긴 할 건데, 그 빈도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거고, 피부로도 영양이 더 갈 거니까 얼굴의 색택이나 이런 것도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치료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네. 장옥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을 이제 주소증으로 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안구가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상태가 정말 나쁜 분이었기 때문에 불안, 초조, 우울한 증상, 그리고 몸살기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있으셨고, 구내염이랑 피부 뾰루지 등 오장육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증상들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지혈증 약, 혈압약,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같이 여러 가지 약들도 막 5년, 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이제 체질 진단을 통해서 이제 체질을 태음인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태음인에게 좋은 침과 한약을 사용하고, 이분은 추나 치료나 약침 치료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하셨던 거는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치료 계획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문서환 원장은 옥선 씨의 눈떨림과 두통, 불면 증상을 함께 살피며 침 치료를 이어가는데요. 옥선 씨처럼 몸이 예민해지고 긴장이 오래 쌓이면 눈 주변의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 치료는 과민해진 몸의 반응을 차분히 낮추고, 불규칙해진 수면과
소화의 리듬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두는데요. 눈의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몸과 마음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안과 질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장육부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장육부가 약한 게 눈만 딱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나쁠 때는 우리가 이제 몸의 에너지를 100만큼 써야 되는데 60밖에 없으면 40만큼 더 쓰는 일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몸이 상해요. 그리고 60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집에 들어가서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걸 만들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에너지를 쓰고 다닐 거니까. 그래서 생기는 감정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한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다니시니까 몸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 초조, 우울한 게 더 생겼던 거고, 구내염이나 피부 뾰루지 이런 것도 전신적으로 영양이 다 가야 되는데 영양이 가지 못하니까 구내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재된 레트로바이러스란 바이러스가 면역력 떨어질 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오는 증상도 있는 거고, 피부로 영양도 덜 가니까 피부 뾰루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죠. 당연히 고지혈증, 혈압, 기능 저하, 갑상선 문제 생기는 거, 이 정도 생겼으면 엄청나게 오장육부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제일 좋은 학문은 사상의학이라 생각하거든요. 오장육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잘린 팔이 자라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오장육부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치료하면 대부분 많은 만성 질환들이나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됩니다. 그전에는 어디 외출하다가도 그냥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 인공 눈물하고 그 약을, 3가지 약을 안 가지고 가면 생활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 멀리 갈 때는 그 약국에서 그 일회용 눈물 약을 사서 그거 할 정도로 인공 눈물이 없었으면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 인공 눈물 약 그 3가지를 전혀 안 써요. 또 저도 너무 신기해요. 일단은 저 화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좀 올 화장을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또 눈에 또 안 좋을까봐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완전히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국민보건에 보면 비록 같은 병명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오장부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이 너무나도 제가 생각에 뛰어난 조문인 게 뭐냐면, 어떤 병을 볼 때는 그 병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뿌리를 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눈이 안 좋다는 소리는 내가 혹시 나도 오장부 중에서 뿌리가 병이 들었지 않았을까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지가 싫었다고 해서 가지만 쳐다보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경우가 더 많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지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가지를 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수의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병이 혹시 든 게 아닐까 싶어서 뿌리를 살펴보게 된다면 훨씬 더 치료율이 높아지고 자연의 이치에 맞는 치료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몸의 건강은 어느 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려는 관심이 쌓일 때 건강한 삶도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요?